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라고 말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오이타시에서 가진 모임에서 일본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일본 정부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국가부채 1000조엔의 절반은 일본은행이 사주고 있다며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이므로 부채 만기가 오더라도 상환하지 않고 차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반해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시장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10년물 국채를 0.25% 이율로 매일 사들이는 공개시장 조작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월 말까지만 해도 달러당 115엔이던 엔화 가치는 급락해 현재 엔달러 환율은 130엔대까지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망언을 했는데요. 지난해 재무성의 야노고지 사무차관이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부양 정책을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분계 이슌주에 기고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야노 사무차관은 정부 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일본을 채무의 산이란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의 타이타니코에 빗댔습니다. 그러자 당시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은 타이타니코가 아니다. 타이타니코가 파는 채권은 살 사람이 없지만 제대로 팔리고 있다며 야노 사무차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적자 국채의 대부분은 시장을 통해 일본은행이 사들였다며 결코 후손에게 빚을 떠넘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은행은 나라의 자회사다. 주식의 절반은 정부가 갖고 있어 연결회계로 보면 채무가 아니라는 견해도 성립한다면서 적자 국채를 얼마든지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개념이 전혀 없는 걸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4월 28일엔 엔달러 환율이 131엔까지 치솟아 20년 만에 130엔을 돌파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엔화가 울들어 다른 통화 대비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아베노믹스는 실패를 넘어 일본 경제를 폭망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이란 평가가 달립니다. 이에 일본은행은 2016년부터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 기업의 이익이 확대되고 저금리 국채로 재정이 안정화되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아베노믹스는 다른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중단된 반면 일본의 돈 풀기는 지속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엔달러 환율이 조만간 135달러를 넘어 엔저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엔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일본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국채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00조엔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6%에 이릅니다. 미국과 영국의 2배 수준입니다. 금리를 소폭 올려도 이자 부담이 폭증할 수 있어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실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일본은 국채로 인해 100조 원에 가까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특히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호조는 옛말이 됐습니다. 일본의 2021회계 연도 무역 수지는 5조 3,749억 엔으로 2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적자폭은 2014회계 연도 9조 1,277억 엔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석탄 등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입니다.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을 크게 받고 있지만 국채를 고려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미 연준이 이달 빅스텝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 등 연내 5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엔화는 심각한 약세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아베 전 총리의 망언이 계속되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수조사 이후 일본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국민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지 싶다. 일본 언론들도 전직 총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경악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이 기사가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한 기사를 쓰고 있는 것. 어디까지나 일본은행의 독립성은 법률상 담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회사인 것은 틀림없다. 아베 씨는 조사를 받아라. 물론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라든지 하면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정부의 신임이 없는 조직이 발행하는 통화는 의미도 없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을 갉아먹는 인간,
추방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니까 독립적이겠지만 정부와 일본은행이 제휴한 아베노믹스를 고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민당이 지지를 받고 있고, 시라카와 총재 때는 엥고로 주가도 침체했기 때문에 국민주당은 저지지율이었다. 국민이 민주당 시절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문제 발언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일본은행에 낸 이자는 국고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자 지급 부담이 반토막 났다. 파문,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지?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면 금융기관의 일본은행 당좌예금이 늘어나는 것이지 현금 인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늘어나고 대출 여력이 늘어난 금융기관이 누군가에게 대출해 무언가를 지불하는 데 쓰여야 현금화된다. 즉, 민간의 대출자가 없으면 현금화되지 않는다. 아무리 금융완화에도 디플레이션 갭이 있는 한 설비 투자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출받을 것이 없다는 게 문제.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30년의 디플레이션 경제로부터의 탈피 실패. 차원으로 끝난다면 지금까지 발행한 정부 재원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예를 들면 소비세 증세분의 잉여금. 결국 모두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잖아. 글쎄요, 아베 씨의 말과는 다르게 상황은 무섭게 흘러가고 있지 않던가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한 곳에 묻어두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부 재원 차원으로 끝난다면 대규모 재정 출동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국민을 괴롭히고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차원으로 끝나는데 디플레이션 경제를 탈피할 수 없다니 대충식의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인식, 이 정도 인간이 의원, 나아가 총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나 지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이 나라 수준이라는 것이겠죠.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나 겉으로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태연하게 하는 걸 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가. 그저 어떻게든 자민당의 정치를 영원히 이어가기 위한 거짓말이며 헛소리임이 분명하다. 이 말에 대한 반응으로 경제와 회계에 대한 기초지식이 최소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상이나 남을 호불호 하든 그런 건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거짓말을 진실 삼아 깎아내리거나 기초지식을 왜곡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20년 가까이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의 특히 현역 세대는 현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만 아베 전 총리, 니시다 참의원 의원, 스즈키 재무대신, 일본은행이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답습한 내용이어서 전혀 옳음을 알 수 없고 현 정부의 기본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 늘 놀랄만한 새로운 사실도 없는데 새삼 뉴스가 되는 편이라는 게 의문이다. 아베 전 총리도 대륙으로부터 천년을 원망받는 모양이다. 정부, 일본은행, 시중은행의 매니터리 베이스는 통화 발행권이 있는 일본은행이 창조한 일본 통화를 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입이나 차원의 세금은 애초에 불필요해지고 있다. 적자 국채가 국민의 빚이라는 등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 이런 기본적인 경제의 구조나 통화의 구조를 모르는 무식한 어른이 반대나 거절하는 모습은 어이없음을 넘어 두렵다. 요즘 아이들은 금융까지 학교에서 배운다고.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